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오기보다는 기존에 참여했던 BOB와 블라스트 관련돼서 좀 새로운 소식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같이 정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먼저 받아가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먼저 텔레그램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 레이어 2 관련돼서 일단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 경험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널스 지갑 관련돼서 뭐 유니셋 지갑, 뭐 엑스버스 아니면 OKX 지갑 등등 어, 잘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잘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대부분의 코리네 분들은 아마도 이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브릿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는 했는데 출금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겼다 해서 바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규 참여자분들이 기존 브릿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연 비트레이어 관련돼서 또 다른 개념을 접목시켰을 때 과연 얼마큼 적용할 수 있겠냐, 적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뭐 자산을 그대로 내가 넣은 걸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물론 그 각 프로젝트마다 유동성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불편한 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지갑도 아니었거니와 아니면 우리가 기존 자산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랩핑된다든지 아니면 그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신규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VM 호환이 되는 게 요즘 에피트 레이어 2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어차피 이더리움 호환되는 건데 뭐하러 이제 비트 레이어 쪽 호환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겹쳐서 쓰냐. 더 불편하고 어렵고 가스비 비싼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마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현재 인식이 박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비트스퀘어라든지 멀린 아니면 아직 발표 안 된 바운스빗 등등이 있는데 비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출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로 멀린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수익이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둘 다 원래 있었던 문제점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했던 거는요. 이게 어차피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참여하기 전부터 있었던 참여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점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뭐 이게 문제라고 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참여했던 이유 중에 일단 시장 자체, 코인 시장 자체는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무언가에 되게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 많이 나왔던 프로젝트들 있죠. 뭐 예치 작업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돼서 뭐 렌즈도 있고 뭐 푸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갖다가 뭐 파생 상품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뭐 지르kit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을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비트 레이어 2 관련돼서 제가 딱 처음에 올렸을 때 이 비트 스퀘어로 먼저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시장에 또 관심을 가졌죠. 이런 프로젝트도 있구나. 되게 불리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됐는데 또 반대로 이제 비트 레이어 2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또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BOB, 뭐 바운스비 뭐 등등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메타 이런 게 나올 때 항상 관심이 쏠리고 그곳에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가 몰리는 곳에 결국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일단 먼저 진입해보고자 진행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뭐 전혀 뭐 이게 이제 벌써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치 작업을 한 것들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예치를 하는 작업들이 스테이블로 넣거나 아니면 중장투용 비트코인, 중장투용 이더리움을 넣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치한 데에서 손해 볼 것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우리는 올라갈 거야 베팅을 하고 홀딩하고 있었던 자금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에어드랍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작든 크든 간에 어차피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치 작업을 할 때 어떤 자금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리턴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뭐 100달러 놓고 1000달러 또 벌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텔레그램에서도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안내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다 안내는 못 드리고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다 출금 또는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트 레이어 2 관련돼서 참여한 것들은 총 3개입니다. 저는 멀리는 안 했고요. 뭐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있었지만 저는 딱 3개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비트스퀘어는 이제 가장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투자를 많이 바이낸스에 투자받은 바운스빗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에 투자받은 비오비가 있었죠. 그래서 OKX 관련돼서 투자를 받았던 비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NFT, 그러니까 채굴기가 OKX 마켓플레이스로 독점으로 운영이 되면서 채굴기 가격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큰 채굴은 NFT를 그냥 들고만 지갑에 들고만 있으면 그냥 채굴이 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비트스퀘어는 어차피 NFT를 그냥 판매하셔 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을 인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토큰으로 전환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운스빅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채굴이 끝났죠. 아마도 조만간 이제 바이낸스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는 살짝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채굴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당 1000포인트당 38달러 정도 상당된다는 계산글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텔레그램에 라오니 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운스빗 토큰이 현재 이제 바이낸스 지갑 메가드랍의 프로그램에 현재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APR 계산을 따로 하셔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개당 상장가를 0.5달러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1000포인트당 38불 정도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장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포인트 파밍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인출이 되게 된다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오비인데, 최근에 이제 시즌 1이 종료가 되면서 자산을 출금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예치한 그 자금을 그대로 시즌 2로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현재 이제 비오비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갑을 연결해 주시게 되겠죠. 커넥트 월렛이 있죠. 만약에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것들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전 로그인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EVM이 있고 비트코인 월렛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셨기 때문에 EVM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관련된 지갑을 연결하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월렛 연결할 필요 없고요. 제 영상 보시고 그대로 뭐 랩핑된 이더리움, 알렉스 또는 뭐 스테이블을 넣으셨다면 EVM 눌러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좀 현재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메타마스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가스비가 뭐 $900씩 뜨는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레비 월렛을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OKX 월렛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연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메타마스크 시드 문구를 레비 월렛에 임포팅 하셔야 됩니다. 또는 기존 메타마스크 월렛의 시드 문구를 OKX 월렛에 임포팅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존 자산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규 지갑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포인트가 0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임포팅하는 방법, 이전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레비엇에 쓰고 계신 분들 또는 OKX 월렛을 메타마스크에 연결해서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레비월렛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비월렛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고요. 자, 대시보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시즌 1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락업한 물량 그리고 모은 스파이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저는 비트코인과 뭐 스테이블 알렉스를 넣었는데 많이 이제 시세가 빠져가지고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어차피 저는 나중에 불장이 오면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뭐 저는 이 자금이 원금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갑으로 출금할 것이냐 아니면 BOB 체인으로 내가 넣었던 금액을 넘겨줄 것이냐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금 현재 중간 값에 한데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갑으로 인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내가 넣은 토큰 그대로 다시 지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 누르면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연결한 지갑 뭐 케이스든 레비올렛 우리가 임포팅 했겠죠. 기존에 넣었던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제가 더 안내를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갑이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내가 받지 않고 다시 내가 만약에 브릿지를 하겠다. 그러면 BOB 체인으로 다시 이 자금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버튼 눌러주게 되면 컨티뉴 눌러주면 이제
내가 이제 BOB 체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넣어야 되는 이유와 또는 빼야 되는 이유 두 가지 각각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시즌2에는 그냥 자산을 넘겨두면 끝이 아니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BOB 체인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넣어놓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스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블라스트가 자산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각 디앱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포인트를 더 주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시즌 1 때 채굴 했던 것보다 시즌 2에 채굴할 수 있는 그 스파이시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스파이시 물량이 뭐 120만, 뭐 아니면 400만, 400만 그리고 뭐 1000만 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태 채굴했던 거에 따져서 비교해 보면 이걸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예치했던 그 자금대로 뭐 파밍을 막 많이 되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이라도 더 채굴하고 싶다 하시면 BOB 체인으로 브릿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BOB 브릿지로 들어가셔서 자금을 예치한다 해서 못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오비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BOB 체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트 체인에 보시면요. 지금 이미 선택을 해서 안 뜨는데 BOB 체인을 여기다 선택하고 내가 나가고 싶은 체인, 뭐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겠죠. 토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스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렉스 같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오비터를 사용해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비트코인을 넣었다 또는 이더리움을 넣었다 하시면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BOB를 예치를 그냥 더 하셔도 되고 왜냐면 오비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뭐 시즌 1 때 이미 많이 채굴 해놨으니까 자금을 빼겠다 하시면 그냥 빼두면 됩니다. 특히나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출금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도 일단 출금은 하고 다시 뭐 넣던지 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즌 2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출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 진행. 자, 이렇게 되면 출금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스비는 $2 정도로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릿지 내 수량이 0으로 뜨죠. 그래서 곧바로 지갑에 들어옵니다. 저도 방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출금 누르자마자 내가 예치했던 루트 그대로 내 지갑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는 다시 채굴하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상단에 브릿지 있죠. 브릿지 들어가시면 디포짓이 있고 출금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치와 출금을 할 수가 있고요.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자, 이더리움에 여기 쭉 이렇게 뜨죠. 넣을 수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OB 브릿지를 통해서 원하는 토큰 선택해서 수량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빼고 싶다. 위드로 버튼 눌러서 BOB 체인에서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고 싶다. 자, 선택해서 뭐 BOB 브릿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외부 브릿지가 있는데 BOB 공식 브릿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수수료는 좀 저렴하겠죠. 그런데 출금 기간이 길다. 외부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출금 수수료는 좀 비싸지만 좀 빨리 출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 저렴한 공식 브릿지, 기간 오래 걸리는 거, 저렴한 수수료 비싸지만 출금이 빠른 브릿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비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비터가 있고요. 매선도 있고. 하지만 제3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알렉스 토큰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 브릿지를 사용해서 나와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은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내가 알렉스 토큰을 만약에 넣었는데 공식 제3자 브릿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금 출금 곧바로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자금을 뺐지만 전 2차로 또 파밍을 어느 정도 해볼 거기 때문에 디포짓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알렉스 토큰 이거는 저는 브릿지에서 넘길 거기 때문에 랩핑된 브릿지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맥스에서 어프로브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입니다. 시즌 2에 참여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자, 트랜지션 클릭해서 넘겨주면 최대 3분 안에 진행이 된다. 화면에 적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자금을 넣은 건 넣은 거고요. 여기 생태계 디앱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생태계 디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치한 자금도 있어야 되지만 가스비도 필요합니다. 이 가스비는요. 아까 여기 브릿지 있었죠? 브릿지에서 여러분들이 디퍼짓으로 이더리움을 좀 소액 넣어줘야 됩니다. 가스비들을 이더리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EVM,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관련된
이더리움 호환되는 체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 체인에 이더리움을 수액 넘겨줍니다. 뭐 0.01 정도 넘겨주면 충분하고요. 자, 브릿지 해줍니다. 레비올렛을 사용해서 넣고 있고요. 그 컨티뉴 진행.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들어가게 되겠죠. 즉 가스비로 사용할 이더리움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포짓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닫아주고 다시 여기 퓨전 들어오시면요. 자, 여기 DF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DF들이 좀 많은데 일단 그나마 좀 TVL이 높고 토탈 이제 포인트 양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일단 슈비를 사용해 볼 겁니다. 뭐 나중에 좋은 DF들이 나오면 나중에 텔레그램에 또 한번 정리 드려볼까 하고요. 일단 11 바이낸스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자금을 좀 넣어줘야겠죠. 자, 엔터 앱 그리고 BOB 체인 눌러주시고요. 자, 지갑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갑 연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포팅한 뭐 OKS 월렛이 있으면 OKS 월렛 또는 여기 BTC 월렛이니까 비트코인 월렛 안 되죠? 여기 EVM 월렛 선택해야 됩니다. 자, 눌러서 OKS 월렛 아니면 레비 월렛. 자, 전 레비 월렛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예치하셨으면 여기 이더리움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랩핑된 비트코인 넣었다면 여기 비트코인 선택해서 저같이 랩핑된 비트코인 선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승인. OKX 월렛이 선택됐네요. 잠깐만요. 레비 월렛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잭션 알려줬고요. 한 번 더 트랜잭션을 알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치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측임 들어갔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랜딩 대비이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뭐 대출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일단 뭐 레버리지 파밍해서 많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넣어놨으니까 일단 큰 문제는 없고 이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빼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출금 그리고 최대 눌러서 출금해주면 됩니다. 출금하게 되면 이제 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그럼 여기서 브릿지 버튼 다시 눌러서 위드로우 버튼 그리고 랩핑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체인으로 빼겠다. 랩핑된 비트코인이 있겠죠. 이제 출금하게 되면 맥스 눌러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방법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DApp을 사용하든 그렇게 예치를 하고 뺀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이나 뭐 알렉스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DApp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건 안 보이고요. 랩핑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DApp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렉스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DApp이 나오면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비유배 시즌2 포인트 파밍 이어서 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블라스트입니다. 블라스트는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 중에 제가 이번에 또 안내를 드릴 거는요. 가중치입니다. 현재 우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4배까지 안내를 드렸죠. 여기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가중치라고 있습니다. 가중치 탭에서 자, 우리가 이전에 스팟덱스 했고 퍼브덱스까지 찍어놨죠. 이번에 NFT 파이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누르면 링크가 뜨는데 그냥 따로 이번 영상 그 링크에 따로 그 마켓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안내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블러에서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당연히 블라스트 예치한 그 지갑과 동일해 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말고 여기 블라스트 있습니다. 메뉴 블라스트 탭 눌러주시면요. 메타마스크에서 블라스트로 전환. 자, 그럼 블라스트 체인 여기 컬렉션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컬렉션 탭 있죠? 여기 블라스트 체인의 컬렉션들인데 여기 플로우 프라이스를 바닥가 가장 낮은 거 클릭 또 하면 이렇게 낮은 거 뜨죠. 너무 이게 낮은 거는 말고요. 0.01 정도 되는 거. 그리고도 홀더 수가 좀 있고 거래량을 조금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 홀더 수 뭐 여기 2,500명짜리 여기 있죠. 0.01 뭐 이런 거. 너무 비싼 거 우리가 또 다시 팔 때 좀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0.01 뭐 이런 것들 2,500. 자,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근데 이왕이면 홀더 수 좀 있고 거래량이 좀 있는 걸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하나 가장 저렴한 거 있죠. 0.006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라스트 체인에 이만큼의 이더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선택해서 그냥 구매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컨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펜딩이 걸리고 있는데, 시간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들어가 보시면 블록체인 NFT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구매가 된 거고요. 내가 이제 이거를 다시 그냥 구매만 하면 사실 끝난 겁니다. 트랜잭션이 이미 발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 가중치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획득함이라고 뜰 겁니다. 반영되는 거는 뭐 시간이야 뭐 최대 30분, 1시간 이내면 반영이 되니까 그냥 구매해 놨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사이트 새로 고침 F5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반영이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고요. 구매하면 된 겁니다. 자, 이걸 그냥 뭐 그냥 둬도 되고요. 판매하시고 싶으면 선택해서 그냥 리스트 눌러서 바닷가 선택해서 그냥 리스트 해놓으면 됩니다. 물론 다른 유저분들이 사야지만 판매가 되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일단 판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펌. 누가 사줘야지만 이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NFT 파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블라스트도 5월 달에 이제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았던 뭐 골드라든지 포인트 이걸 가지고 에어드랍 받았을 때 과연 얼마큼의 이자금이 쌓여서 우리에게 돌려줄지 그 부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블라스트와 유사한 포지션에 있는 모드 같은 경우도 5월 5일 날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파밍했던 것들 계속 수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익금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중장투형 이더리움 예치한 거에 대해서 이자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라스트 그리고 BOB 관련돼서 최근 사항 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